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요? 저는 사실 영상을 아침에 일찍 좀 찍어 놓고 뭐 볼일을 좀 보고 다시 사무실에 왔었는데, 뭐 사무실에 와서 저희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봤더니 그 영상이 중간에 소리가 끊겼더라고요. 자, 지난번에도 그러고, 네, 주말에도 그러다 보니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사실 주말에는 좀 일찍 올려도 되는데, 네, 어영부영, 네, 시간이 벌써 6시가 훌쩍 넘은 것 같네요. 자, 지난주 목요일, 네, 미 증시의 하락 마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 옵션 만기 이벤트를 물량 소화를 잘 해주고 증시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연틀 양호한 상승 마감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4천억, 뭐 기관이 거의 6천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연기금이 이번에는 조금 바닥에서 매수를 했죠. 뭐 대부분의 종목을 산 게 아니라 바닥권에 많이 깔려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양 시장을 강하게 좀 들어 올리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 뭐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죠. 코스피가 5천억이 넘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적으로 아주 견조하고 강력한 상승이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지수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월요일 전일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출발을 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긍정적인 시각 안에서도 지수가 언제든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항상 미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 그 전날 국내 증시가 얼마만큼 하락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선반영인지, 그리고 국내 증시의 상승이 미국 증시 상승을 선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수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생각이고요.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네, 시장을 체크를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먼저 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 매물 소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하락,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적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니고, 네,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라고 잡을게요. 네, 지수는 단기 저점을 잡고 수급 개선되는 모습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마감, 다음 주가 기대되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 지수는 사실은 이 박스권에 아직도 머물러 있죠. 먼저 코스닥 지수를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보면, 코스닥 지수를 먼저 체크해 보면 아직도 여전히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박스권을 뚫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꾸역꾸역 지수의 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의 상당 근처까지는 가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수요일 증시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지수의 저점을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네, 박스권 흐름을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이루어내는지가 이제부터는 관점이지 않나라고 코스닥은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기준에서 조금 이 코스닥보다는 네,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점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쓰리바닥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자리에서 돌려줄 수만 있다면은 뭐 이게 많이 올라간다면은 이런 구간이겠죠. 뭐 3070포인트를 딛고 뭐 3200포인트까지의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적인 흐름에서 일단 바닥은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은 있고요. 단지 이 한 가지, 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이미 시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도 시장이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근에 보면은 미중 관련해서 합의가 되는 부분은 이 친환경 섹터,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부분은 서로 적극 협력을 하는데 그 외 분야에서는 우리는 무한 경쟁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시진핑이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시장에 돌아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지수적인 관점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악재적 요인에 따라서 중국 증시와 국내 증시, 미 증시까지 한 번에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악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담 전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화웨이라든지 이런 통신 쪽에다가 다시 제재를 걸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즉 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를 고려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종목군들이 장중에 움직이는지 월요일 날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금요일 날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면요. 국내 증시 금요일 날 보면은 이 목요일 날 시황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보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저는 크게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BDI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물동량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풀리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미래를 예상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양시장 상승 종목 수가 열등이 많은 가운데 경기민감주까지 올라왔죠. 자, 조선 섹터, 피크아웃이 없는 조선 섹터와 철강은 사실은 저는 보수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일단은 공급망 문제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섹터가 자동차 섹터입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실적적인 방어를 자동차 가격의 판가 상승으로 상승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가 상승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이 해결이 된다면 그 외에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이미 사전 예약을 폭발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대폭발적으로 이 공급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좋아질 섹터지 않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은 이 반도체 관련된 실적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까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플러스, 해성 DS 등등 종목군들까지 포함을 해서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업종의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이고, 첫째로 또한 내년에 성장을 할 것이냐 마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조선주, 뭐 물론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든지 NFT, 뭐 게임주, 2차전지 섹터에는 절대 수치적으로 이 수익률에서는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일정 자산은 이 하단에 깔아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NC소프트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전일 개인이 5천억 순매수, 5,500억 순매수에 2천억 매도하고 3,500억을 이제 순매수했다라는 공시 이후에 아침에 거의 12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쏟아졌던 것 같아요. 많은 애들은 뭐 목표 주가 120만 원까지 쏟아내면서 나왔는데 이 어제 시황에서
개인의 3,500억이 약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물론 저도 열심히 이 안에서 뭐 치고받고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 시젠이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있었죠. 개인의 대량 매수, 그리고 동진세미캠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뭐 삼성전자에서 2천억은 돈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엄청난 큰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뭐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냥 뭐 개인이 그냥 대량 매수를 한 것 같고,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사실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뭐 시장에 대한 뭐 작전 무슨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 왜냐, 이 과거 시젠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터졌죠. 2000년도 5월 14일 날 약 400억 정도의 개인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옵션 만기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NC소프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개인이 이렇게 들어왔다,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 약간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거래량이 파생 시장은 많이 안 나오니까. 개별 주식 선물에 그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데 5천억을 써서 그 돈을 벌겠다, 저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이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과거에 NC소프트에 대해서 최악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최악의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혹은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사전 정보를 아는 개인이 들어왔다든지, 혹은 정말로 이 너무 대놓고 티나게 샀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뭐 엄청 클 거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중심봉부터 이 기준점을 만들어서 좀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동아기업과 후성, 그리고 캠트로스, 뭐 코스모 화학, 솔루스 첨단 소재, LNF까지 2차 전지가 또 대거 급등을 하면서 게임주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속에 나머지를 좀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섹터의 성장성에 여전히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쉽게 신규 접근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단점인데 싶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 안에서 스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NFT 게임주는 옥석 가리기가 저는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 조금 더 시세를 주더라도 대장주 위주에서만 조정 이후 재차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장주만 깔아놓고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속 상승 중이죠. IT 반도체에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판,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해성 DS는 와이어 하네스 관련된 차량용 부품이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지속 관찰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카페에 이런 일정 조금 올려놨기 때문에 일정 보시면서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시간이 돼서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할 수 있다면은 이 일정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감 증시는 이런 부분에서 마감이 되고요. 자, 금요일 미 증시 보면 소비자 심리 지표가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경기 지표 부진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심리지표, 즉 구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통상 이 연말 소비 시즌에 이 소비가 20% 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이 부분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표는 별 신경 쓸 지표가 아니고요. 뭐 비록 4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은 큰 의미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 기술주 뭐 공급망 회복 기대감,
뭐 인플레이션 우려 과도 이슈, 추가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일정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3대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 나스닥이 1.5% 상승을 했죠. 그에 따라 국내 증시 한 0.5% 이상은 반등 출발을 할 건데, 일단 이 2차 전지 섹터 뭐 관련된 종목군들 미 증시로 한번 봐 보면요. 일단 리비안부터 하나하나 미국 주식을 봐보죠. 리비안 상장 이후 일단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곳에서 좀 이제 이 과대평가에 대한 부분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하는지는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음봉이지만은 사실 변형된 양봉이죠. 이 공모가를 훨씬 뛰어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3일 연속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미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로블록스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엔비디아 CEO가 그런 말을 했죠. 엔비디아 CEO 발언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고, 이 메타버스는 이제 막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후 물리적 세계를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메타버스의 강력한 또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 보면은 메타버스 ETF가 2.5% 강세를 보였고, 관련해서 로블록스, 유니티, 페북 등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연동된 국내 게임 섹터, 메타버스 섹터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1월달 라이브 방송 가입은 네, 오늘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지수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보면, 네, 지수를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다이버전스가 또 나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들어진 이 박스권, 그 다음에 지수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음봉이어도 도지로만 마감이 되면 이 자리에서만 움직여 준다면은 지수적으로는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이 수렴을 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 또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지금 접해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지수의 방향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 구간에서는 지수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지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1%대 상승을 해주고,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질을 좀 올렸고, 사실 금요일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 대표주 섹터에서 장 초반에는 셀트리온이 뭐 공시를 띄우면서 일단은 뭐 8%대 상승을 9%대 상승이 나왔네요. 이쪽이 조금 끌어올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던 뭐 카카오, 네이버 등등, 그 다음에 뭐 LG전자부터 LG, 이노텍, 그리고 포스코 업종 대표주들이 대부분 올렸죠. 대우조선, 해양, 조선주, 그 밖에 기아, 현대차. 지금은 사실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도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현대위아를 저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내년이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섹터에서 가장 이제 게임주 섹터를 코스피에서 안 볼 수가 없는데, 일단 크래프톤,
전일 돌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까지 나오면서 일단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런 구간이 돌파자리였는데 아침에 NC소프트를 좀 보면서 이거를 체크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 강력하게 상승이 좀 나왔고요. 아침부터 사실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오전에 빠질 때 약간 마이너스였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거의 500억 이상 들어왔다가 오후장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만 한 1000억 가까이 좀 들어왔죠. 1200억이 들어오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이 지수 편입 모멘텀에다가 실적 모멘텀 NFT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현존하는 게임주 시총 상위의 대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도 9조 9400억대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깨끗한 메이저 자금이기 때문에 NC와 조금 달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크래프톤 이 아래 구간에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이 매수 관점에서 봐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컴투스 또한 최근에 수급 관련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상승을 이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올리고 있죠. 투신의 자금은 연속성이 비교적 있는 편입니다. 투신의 자금은 비교적 연속성이 있는데 일단 금요일날 들어왔던 이 외국인의 자금은 사실 연속성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특히 이제 JP모건 자체가 워낙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한 차례 조정을 준다면 조정을 준다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러니까 11월 말에 컴투스 홀딩스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충분히 조정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빌은 개파락 한 이후에 마이너스 14%까지 밀렸다 좀 올라왔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 이격도가 너무 과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성격의 매물 소화가 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NC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죠. NC소프트 2조 5천억이라는 2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터트려 놓고 일단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면 이 검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장기 이평선이죠. 120일 이평선에서 오늘 지지와 저항이 좀 터졌던 자리입니다. 대략 73만 7천원 구간인데요. 사실 이 금요일날 상한가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한가였는데 다 좋았는데 개인의 이 매수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동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종목은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이 바닥을 정확히 캐치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산 거는 시간의 상에서 그냥 팔아버렸고요. 그 개인 그 공시를 보고 팔아버렸고, 아침에 산 거는 위에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샀던 물량은 일부 밀렸을 때 72만 5천원에서부터 사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밀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약손절 정도 물량 좀 잘라내고 밑에서 좀 받아서 뭐 적당한 수익에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호가에 들어오는 자금이 수십억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는 굉장히 편했는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금요일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치고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목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음봉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 여러가지 관점에서 이 기준점을 잡기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뭐 이런 구간에서 아마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당연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일부 사서 스윙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아래로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 관련된 매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부분이에요. 이미 1000억 매출 돌파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듯 이 게임주 관련해서 이 핵심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NFT 관련해서 갤럭시아 원이트리가 첫 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근데 과도한 이격이기 때문에 많이 밀려줘야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언소는 사실 끼는 좋은데 종목 자체의 질이 안 좋아서 좀 보기는 어렵고, 버킷 스튜디오 이 종목은 이 빗썸 위메이드가 같이 엮여 있어서 여전히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대장주로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비덴트가 장 막판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이 코인원은 정식으로 승인이 됐는데 이 빗썸은 아직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금요일날 개파락을 무려 거의 9%대 떨어지면서 이런 악성, 그러니까 손절 물량을 받아서 올렸다라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절 물량을 받아서 일단 끌어올렸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금요일날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왔을 거고 이로 인한 종가 베팅 흐름도 많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바로 가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까지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17,500원 언저리까지 얼마든지 밀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런 구간을 체크해 보고 매매해 보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드리네요. 그래서 게임주라든지 이런 섹터는 확실하게 이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금요일날 미국에서 메타버스 섹터가 강했다라고 했죠. 로블록스 그리고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 둘 다 신고가를 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티 관련된 종목은 딱 하나 있어요. CMS 에듀라는 종목인데 연 이틀 변동성을 주고 다시 깨지지 않았다. 통상 이런 악성 음봉이 나오면은 여기를 이탈하고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버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다면은 이 종목도 같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사실 부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낮은 종목은 안 올라요.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가장 세고 가장 높은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철저하게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판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내가 그런 매매를 못한다 하면은 매매를 안 해야겠죠. 자, NFT 중에서 디어유에 대해서 이 돌파 매매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 돌파를 하게 되면 한 차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사실 아침에 이 구간에서 이거를 매매를 못했는데요. 66,500원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66,500원 이 자리에요.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이게 돌파 매매의 정석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면 사실 운이 나빴다면 이런 거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면 그나마 손실이 더하죠. 근데 돌파의 관점에서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또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규 주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엔캠 추가 상승 좀 나왔고 다시 밀리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NF 신고가 영역인데 최근에 워낙 신고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해주는지, 일단 지수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꼭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지수가 어찌됐든 지수가 어찌됐든 좋으려면은 지금 달리고 있는 말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는 과정 속에서 그 종목군들이 급락이 아닌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 흐름에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나와준다면 시장은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자, 이쯤 하면 종목군들 다 봤나?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낙주 매매 대상 종목과
네, 일부 매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뭐 시간이 된다면 IT 반도체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